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랄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집사님과 아직 잘 함께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궁금하고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돌이가 떠난 후에 많이 무기력하고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 요즘 기분이나 마음의 컨디션 어떤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9월 1일부터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통증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방광염 예방 영양제를 먹인 것이 눈물에 영향을 준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최근에 매일 간식을 주고 있는데 기존에 먹었던 것이나 혹은 새롭게 주기 시작한 간식들이 눈의 충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눈 이외에 몸이 아프거나 어떤 통증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가끔 혼자서 우렁차게 야옹야옹 할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딘가 아프면 숨기지 말고 꼭 이야기해달라고, 아픈 티 팍팍 내주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이건 아마 모든 어떤 종을 떠나서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할 거예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요청의 말 있습니다. 교감 중에 제가 피하는 교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디가 아픈가 라는 물음이에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물음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어떤 과학적이거나 또는 제 자신이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교감으로 통해서 얻어진 내용은요, 참고만 할 뿐, 그것을 너무 믿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이상하다 그러면 교감으로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그냥 바로 동물병원 찾아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맞아요. 어느 유능한 에코라도요, 저는 그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나 해법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찾지도 않고 교감을 통해서만 들으려 한다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라는 질문은 사실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혹시나 교감을 준비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나는 듣길 원한다 싶으면 그때 남겨주셔야 됩니다. 틀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어디가 아픈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안 받으려고 무조건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미리 살펴보기 이틀 전에 받아도요, 또는 3, 4일 전에 먼저 보내주셔도 그냥 숫자, 앞에 번호 붙어있는 숫자만 보지 내용을 살펴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하는 순간에 이건 내가 안 받는 질문이네, 이렇게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곤란할 때가. 질문을 미리 살펴보면은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교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보지 않거든요. 그냥 숫자만 세어보고 간단하게 답을 남겨드려요. 여러분한테.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카톡 메시지만 보내요. 저에게 질문지를 보내주실 땐. 그 내용을 살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번호만 세어봤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 제가 살펴보질 않아요. 그 점을 꼭 알고 계시고, 질문, 특히 건강에 대한 것은요, 주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교감은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네, 몰라요. 그러니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아픈 것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가깝게 다가옵니다. 스치듯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뭐가 감사한 걸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시간의 연결을 도와주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 집사에게 하면 돼. 나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마음이 착해요. 이 아이는. 생각이 또 깊어요. 고양이들과의 교감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조금 무식해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딱 해요. 알려줘야 될 때도 그냥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그냥 이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하고의 교감은 조금 더 재미있어요. 교감하는 입장에서는. 집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의 목적을 전했습니다. 감독이가 떠난 후부터 좀 무기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데 요즘 기분이나 마음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걱정이에요 라고 합니다. 뭐가 걱정인데? 라고 물었는데요. 집사가 계속 빈자리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사의 거울과 같아요. 집사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지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걱정이 돼요. 9월 1일부터 대략 한 10일 정도네. 9월 1일부터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왜 그런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잖아요. 압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에 탁 외부적인 상처로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서서히 조금씩 번진다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외부적인 충격으로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혹시 그날 9월 1일부터 방광염 예방 영양제를 먹은 것이 왼쪽 눈의 충혈이나 눈물에 영향을 준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증상이 있는 날하고 약을 먹인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충격이 없었고 안에서부터 서서히 번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약을 잠깐 중단하든가 이런 어떤 조치가 한번 있으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간식들을 주고 있는데 기존에 먹었던 거랑 혹은 새롭게 주기 시작한 간식들이 너네 지금 충혈과 관계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젓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먹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펴볼 것은 좀 있는데요. 시금치 같은 어떤 녹색 성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시금치 같이 어떤 야채류가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시금치하고 약간 잎이 넓은 야채인데 가끔 샐러드로 먹는 곳에 있는 건데 혹시 그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싫어한다고 하니까요. 야채 또 시금치 또는 잎이 넓은 식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눈 외에 몸이 아픈 부위가 있니?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별로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고요. 잠시 계속 멈칫거리긴 했지만 이내 허락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왼쪽 눈에 반짝반짝하고 다른 빛깔이 있어요. 아이 몸처럼 이게 설명하기면은 내가 아이 몸이 된 것처럼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이 랄라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다 했을 때 왼쪽 눈에만 다른 색깔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보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진동과 열도 있어요. 네, 이쪽에는 눌림 같은 진동, 그리고 그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심장이 약간 느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심장이 이게 빨리 뛰고 이게 정상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았을 때 좀 느린데? 라는 그냥 그런 알미 있어요. 그것은 편안해서 느린 것인지 또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느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느리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끔 혼자서 하루에 한두 번 우렁차게 야옹야옹 할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말이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알리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소리의 높낮이, 떨림으로 나에 대해 알아챌 수 있어요. 그건 모두에게 전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한 단어로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 야옹야옹의 소리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없어. 우울함도 있고요. 방향을 찾지 못하겠어. 불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야옹야옹 하는 게 왜 그런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서 내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언가 없어, 우울해, 어디 있는지 방향을 못 찾겠네, 고민, 불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때 이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문득문득 올라오는 감정 상태라는 거예요. 문득문득.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왜 하는지, 이런 기분이, 우울한 기분이 들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그래, 방향을 잘 못 찾겠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숨기지 말고 꼭 이야기해달라 하시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티를 팍팍 내주기를 집사들이 부탁하시네 라고 전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감추는 것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할게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깜돌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항상 곁에 찰싹 붙어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위로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 하셔, 사랑한다는 말 전했습니다. 집사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으니까요.
기운 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그 순간 날 찾아주세요. 옆에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랄라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랄라도 사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위로를 해주고 있잖아요. 랄라도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랄라는 깜돌이가 갈 때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